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민주당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에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 네. 탄핵하겠다고 나왔네요. 네.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며칠 있었는데요.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탄핵을 하려면 제재구간 3분의 2가 필요하다, 200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총리 직무에 관해서 탄핵을 한다면 150명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맘만 먹으면 바로 오늘이라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보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먼저 선을 넘었는데 이게 지금 쌍특검이죠. 그 내란죄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지금 예. 국회에서 통과돼서 맞습니다. 한 총리한테 가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무려 4번째 특검법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제 행사 마지막 시간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이 권한이 있느냐?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는 비상 상황에 유지만 하는 거지. 거부권이라는 건 대통령 개인의 굉장히 이 강력한 권한인 거잖아요. 권한 대행에게 그 정도 권한은 없다라는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쟁점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통정리를 해서 151명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 탄핵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는 자제하는 게 또 원칙이다. 그리고 국무위원 임명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주 권한이 그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 임명은 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을 한 사람 임명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다. 이것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이미 황교안 당시 8년 전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또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걸 안 하겠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걸 굳이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가지고 탄핵할 수는 없고요. 이미 이제 내란죄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을 찬성한 그걸 문제 삼아서 탄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무명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수준 높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블루나이님, 엑스데이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또 금방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여야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타협안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네요. 근데 아까 입법조사처 얘기하셨는데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사실 국회 입장은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장의 입장을 반영한다보다는 말 그대로 입법 그 과정에서의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걸 텐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걸 여야가 타협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통과된 상황이고. 그렇죠. 통과돼서 왔으니까 국회 결정 하나요? 이미 끝났는데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얘기를 반영해 가지고 와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의회에서 당연히 이 여야의 그 의원 수를 가지고 통과된 법안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금 민주당이 2명, 국민의 1명 이미 추천이 끝난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걸 타협을 어떻게 하나. 타협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시간을 끌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씨의 내란의 이 상황 계속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이 특검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수사와 헌법재판이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무슨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묶고 있는 것처럼 지금 뻔히 드러내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내란죄 공범인 그 권한대행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시간을 끌더라도 이게 오래 끌 수는 없고 결국 해봐야 며칠밖에 안 될 텐데 게다가 오늘 탄핵안이 권한대행 탄핵을 해버리면 또다시 이제 최상목 그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총리가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오늘 노정면 의원이 했던 말은 뭐냐면 5명 한꺼번에 탄핵을 해버리자.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해버리면 국무회의가 소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특검법이 그냥 자동으로 공포가 된다는 거죠. 건가요? 그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되지 않고 그리고 탄핵 심판도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한 거 아마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고 나면 직무정지가 되고 다시 이제 그 권한대행을 다시 넘겨받고 이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6명이 그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7명이 심리를 해야 되고 그중에 6명이 최소 심리 정족수,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수 쪽에서 방통위원장 쪽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6명만으로도 심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러면 반대하면 이게 바로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이 있었지만 그건 또 사실 아닌 것으로 최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처분은 이 심리 정족수를 말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헌법재판소법의 원칙은 최소 7명이 심리해서 그중에 6명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6명 중 1명이 반대를 하면 7명 심리 정족수를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명의 후보 중에 누구를 임명을 해서 최소한 7명, 1명이 더 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6명이 1명이라 반대를 하면 그걸 발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심리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결시키려면, 그러니까 인용하려면 9명 중에서 원래 정원인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인용을 주장해야 가결이 되는데 지금 6명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3명이 더 오더라도 6명이 다 찬성하면 판결이 안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냥 6명이 다 결정할 수 있다. 인용은. 그러니까 최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 통과되는데 6명 중에 5명만 찬성한 그 6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거죠. 되지만 그러니까 6명 중에 5명만 찬성하면 부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꾸로 기각을 시키려면 4명이 기각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4명이 기각을 주장을 할지 안 할지는 9명이 다 차기 전에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5대1이 됐을 때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다 인용을 주장해 버리면은 다시 뒤집어지니까 3분의 1 아니 정확히 9명 중에 6명이다 됩니까? 6명이 한 명을 안 되면 안 된다는 건데 기본적인 원칙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말씀드리면 7명이 심리를 해서 그중에 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7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다시 7명에게 물어봐서 6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